평택경찰의 7년 미해결 사건 해결기. 2004년 2월 25일 새벽 시간 마산항 건물의 8층 계단.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신체 여러 곳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문태린, 당시 48세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는 강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습격, 2명의 범인, 극도의 폭력. 그렇게 한 명의 사업가가 계단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파트 1 현장 검증. 끔찍한 증거.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단 위에는 피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혈흔이 튀어 있었고 바닥에도 검은 핏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옆 벽면. 그곳은 깨끗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또 다른 범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피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팔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2명이다. 범인은 2명이다. 경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파트 2 혈흔 족적이 말해주는 것.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혈흔을 추적하는 경찰. 발자국 모양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 등산화. 다른 하나, 젊은 층이 즐겨 신는 운동화 브랜드. 2 범인이 계단을 내려가며 남긴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운동화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혈흔들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공격 중에 칼에 베인 손에서 떨어진 피였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범인 확인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파트 3 목격자의 증언. 현장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위층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뭐지? 호기심을 느낀 그녀는 현관 도어의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린넨 티셔츠를 입은 20대 젊은이.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2 남자는 계단에 앉아서 무언가를 검은색 봉지에 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파트 4 용의자 추적의 막다른 골목. 경찰은 현장에 혈흔을 수집했습니다. DNA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피해자의 DNA,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DNA. 하지만 그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800명 이상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800명입니다. 피해자의 직장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조직폭력배들까지. 원한을 품은 모든 사람들. 범인이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파트 5 회식장. 한마디의 기적. 2011년 어느 날 평택경찰서 회식장. 경찰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한 직원이 무심코 뱉어낸 말. 근데 누군가를 죽인 놈이 있대요? 술 마시던 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인이 말했는데 평택에 사는 30대 남자가 어디 산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더래요. 산? 팀장은 생각했습니다.
산. 그 순간입니다. 팀장의 머리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마산. 혹시 산이 지명 아닐까? 마산이야. 평택의 경찰관이 마산의 7년 전 사건을 연결한 겁니다. 이것은 수사의 역사를 바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파트 6용의자 임수범 첫 만남. 평택의 어느 주택가. 경찰은 임수범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재혼한 남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사람.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수범 씨인가요? 네. 경찰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의 세 번째 마디,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저 손을 보여주시겠어요? 임수범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언제 베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7년 전 현장에서 떨어진 혈흔, 칼에 베인 손가락,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파트 7 수상한 가족관계 파헤치기. 하지만 임수범의 진술을 듣는 경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문태린을 죽였습니까? 제가? 네, 당신이. 임수범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DNA 증거가 제시되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귀를 쫑긋이 세웠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계속 문태린을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없애면 5천만 원이면 될 거 아니냐고.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하셨어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요. 파트 8 아버지의 복수심, 비극의 시작. 임수범의 아버지, 이미룡. 30년간 콘크리트 혼화재 납품업을 해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문태린과의 관계는 이미룡이 있었기에 문태린의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말뚝을 박는 기초 공사 단계에서 콘크리트 말뚝 제조 공장을 차려봐. 지금 건설이 붐이니까 대박이 날 거야. 문태린은 그 조언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불과 4개월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문태린은 이미룡을 사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사직을 제거했고 월급 500만 원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사귀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룡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극도의 분노, 복수심.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그 감정은 한 명의 사업가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놈을 죽이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파트 9 사건 당일의 악몽. 2004년 그날 문태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미룡이 공격했습니다. 손도끼를 들고.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문태린의 체격이 이미룡보다 컸던 겁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룡이 밀렸습니다. 아버지. 임수범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정신없이. 동시에 이미룡은 손도끼를 휘두렸습니다. 문태린의 머리를 향해. 타닥, 타닥. 무서운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임수범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파트 10. 7년의 악몽, 한마디의 고백. 7년이 지났습니다. 임수범은 계속 당구장을 다니고 낚시를 가고 아버지를 만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악몽.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문태린의 피, 손도끼의 음향, 혈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어느 날, 임수범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신고, 그 한마디, 이것이 7년 동안 미궁 속에 있던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파트 11 DNA 확인, 범인 확정. 경찰은 임수범의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콧물을 푼 휴지, 담배꽁초, DNA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수범의 DNA, 7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DNA, 일치했습니다. 100% 일치, 범인은 임수범이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결고리, 아버지 이미룡,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집에서 혼자, 7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죄책감과 함께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아들만 남았습니다. 살인자로서의 죄책감과 함께. 파트 12 또 다른 미스터리.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1년 전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 이미룡은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문태린과 격렬하게 싸운 기록이 있었거든요. 사장실 밖으로 고성이 나올 정도로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크게 싸웠어요. 경찰은 이미룡의 DNA를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불일치였습니다. 범인은 다른 사람이다. 경찰은 이미룡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임수범. 당시 임수범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11년 뒤에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파트 13 판결과 그 이후 임수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0년형이 부당하지 않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극도의 분노, 아들의 약한 의지, 경제적 욕망, 복수심, 모든 것이 섞여서 한 명의 사업가를 죽인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아들은 7년간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 3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그 질문은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파트 14 경찰의 끈질긴 집요함. 평택경찰서 강력 6팀. 이들은 최근 전국 검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끈질김입니다. 사건을 접했을 때 반드시 해결한다는 마음. 회식장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한 번의 실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 직역 보낼 사람은 반드시 보낸다는 신념. 그렇게 7년 된 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800명의 DNA 채취가 수십 년 뒤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회식장의 무심한 한마디가 미해결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집요함이 정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끈질김이 정의를 만든다. 이것이 평택경찰서 강력 6팀의 신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모든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극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미해결 사건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셨나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우리를 더 좋은 콘텐츠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감사합니다.